와,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저라면, 지나이스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나이스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요거는 진짜 투자 좀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사실은 서울, 또 수도권에 좋은 입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입지의 아파트. 그런데 지방에 살면서 입지도 잘 모르는 그것도 초보가 어떻게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주는 거 말고 우리 수강생이 그것도 아주 초보가 이번에 매수를 하면서 그것도 1억 6천이나 싸게 매수를 해서 요즘 흐름을 타고 오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1억 6천이나 싸게 매수하는 과정 말씀드리면서 에이 누구 잘한 거 자랑하는 걸로 끝나면 그럼 지나이스 채널이 아니죠. 거기에서 정말 좋은 아파트 싸게 매수하는 꿀팁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집을 보러 갔는데 우와 올 수리가 돼 있는데 정말 집안이 반짝반짝. 세상에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 집이 아른아른. 이런 집 보고 온 기억 나세요? 네. 같은 값이면 그럼 당연히 그런 집 하는 거 당연히 좋겠죠. 1억 가까이 들여서 너무나 멋지게 올수리한 그 집이 1억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헌집을 사서 요즘 건축 원자재 값도 올라서 인테리어 비용도 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고치느니 다 고쳐 있는 거 딱 사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층이 1억이나 더 싸다. 와,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저라면, 지나이스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1억 더 싼, 층 더 좋은 거 합니다. 좋은 집, 싸게 사는 비법 첫 번째, 고칠 수 없는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거, 대부분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고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저도 제 집 46평짜리 고칠 때 사실 이 집이 거실과 주방이 분리돼 있었어요. 이렇게 문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사가지고 문을 다 떼고 바닥을 평탄화시켜서 거실과 주방을 완전히 연결시켜서 마통풍이 잘 들게 그리고 집은 더 환하고 넓어 보이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부엌 쪽에 팬트리가 작은 게 있었는데 그 문이 딱 식탁 놓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12년 디너 테이블을 길게 놓고 싶었는데 그 문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반대편에 새롭게 뚫어서 그쪽에 문을 내고 이쪽은 막아버렸어요. 이런 건 큰 공사 같지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 없는 게 뭐예요? 층, 동, 향, 타입.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2층을 사서 리모델링으로 10층을 만들 수 없죠. 그쵸?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매수한 집은 동향인데 남향으로 만든다든지 판상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통풍 치는 구조 있죠. 그런 집을 원하는데 타워형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부분에 들어가는 그래서 마통풍이 안 되죠. 채광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판상형이 더 인기가 있거든요. 타워형을 사서 판상형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든지. 그래서 처음부터 왜 터가지고 큰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방이 원래 딱 고정으로 돼 있는 그 벽을 허물어서 작은 방 2개를 큰 방으로 만든다든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물론 같은 층에 같은 동에 바로 옆집이야. 뷰도 똑같아. 그런데 올수리 돼 있는데 가격이 같다?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올수리 된 거? 올수리를 1억을 들여서 했는데 3천밖에 안 비싸다? 그럼 올수리 된 거 선택하겠지만 층이 훨씬 더 좋아. 이게 꽤 저층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꽤 저층인데 그렇게 저층인데 올수리가 무슨 소용이야. 이게 화장실 같은 거예요, 수리는. 세월 지나면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높은 층, 뷰가 탁 트인 곳이거나 좋은 동, 누구나 선호하는 동 있죠.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동이거나 뭐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동,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판상형, 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워형을 더 선호하는 곳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나름이에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선호하는 타입. 요런 걸 다 뭉쳐서 사실 정해진 게 RR.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리죠. 로얄층, 로얄동, 그리고 요새는 로얄 라인이라고도 하죠. 그런 곳에 가격이 다 훨씬 더 높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하려는 물건을 보실 때는 로얄동, 로얄층 대비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나. 그거 보시면서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더 치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좋은 층을 하는 거죠. 이 수강생도 처음에 갔던 곳에서는 그 물건이 눈에 쏙 들어왔는데, 아, 진아이스님이 다른 부동산도 가버렸지 해가지고 이제 가보셨는데, 거기서 층도 더 좋은 1억이나 싼 이 물건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을 잘 만나셨더라고.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금방 들어올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입주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지금 층도 더 좋은 거 싸게 사서 내가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들게 인테리어 해서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요거를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은 집 싸게 사는 비법 두 번째, 단독 중개 물건을 보라. 제가 이거 영상에 소장님 물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수강생도 처음에 갔던 곳에 그 올수리 된 거 보여주신 그 소장님은 공동중개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요거 카페에 자세히 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위해서 제가 여기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자세한 매수 내역 보고 싶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게 공동중개라는 거를 보고 다른 부동산을 갔는데 그 부동산에서도 요걸 소개받고 층이 더 좋은 1억이나 싼 물건은 그 소장님 단독 물건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들이 많아요. 소신껏 제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우선 단독 중개를 훨씬 더 좋게 봅니다. 이 소장님 같은 경우도 단독 중개였어요. 그러면서 이 소장님이 이런 꿀팁까지 흘려주시는 거죠. 사실 이 물건이 전세를 맞춘 지 얼마 안 돼서 전세값이 싸게 들어가 있어서 3천원 더 깎아볼 수 있어요. 사실 소장님이 이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그냥 가능한 거예요. 그럼 벌써 1억에다가 1억 3천 벌써 깎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내고를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이분이 단독 중개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도 가격 흥정을 할 수가 있고 매수자에게도 이 가격이면 된다, 안 된다, 얼마까지 깎을 수 있다. 이걸 다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양쪽에서 2배, 매수자에게, 매도자에게 받으니까 2배로 수수료를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거래가 성사되게 하도록 훨씬 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단독 중개 물건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 물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 수강생이 어디서 그런 배포가 나왔는지, 아, 요거 한 2천 더 깎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소장님께 이 금액 깎일 생각을 하고, 소장님 3천 더 깎아주시면 계약하고 가겠습니다. 와, 소장님이 이렇게 한번 째려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서 오래 통화를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장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한 번 더 째려보시고 웃으시면서 됐습니다. 계약합시다. 하셨답니다. 주말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수강생을 배려해서 강남 사시는 분이 2시간 뒤에 도착을 해서 계약을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수강생이 정말 잘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수강생이 3천만 더 깎아보세요.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3천 더 깎으면 계약서 쓰고 가겠습니다. 야, 요 포인트. 이 수강생이 처음 왔을 때는 자기는 나이도 많고 6학년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완전 초보에다가 엑셀도 못한다 이러시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제 임장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 임장 수업을 들으면서 이분이 참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제가 우리 임장 수업할 때 모든 수업을 다 피드백 해드렸어요. 이거 수업 광고 아니에요. 강의 안 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저 지금 임장 수업 할 시간 없어서 임장 수업은 잠정 중단입니다. 그때 2기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때 모든 임장 간 거에 제가 다 피드백을 드렸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더울 때 임장을 가셨는데 물건을 보러 가셔서 소장님이 더우니까 우리 지하 주차장으로 쫙 갑시다 하는데 제가 그때 가르쳐 드린 게 가능하면 지하 가지 말고 위로 가서 보통 부동산은 입구 쪽에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내가 보는 집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입구동에서 얼마나 먼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하로 가서 그 집만 보고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참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소장님께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기억이 나요. 아이, 소장님, 날씨 조금 덥긴 하지만 조경도 볼 겸 새 아파트인데 우리 위쪽으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예쁘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칭찬을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초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꼭 시세 잘 체크하고, 엑셀에 데이터 잘 정리하고, 칼같이 수익률 계산하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정말 일생일대의 쇼핑 아닙니까? 그것을 사는데 정말 말 한마디에 3천을 추가로도 깎을 수 있는 거예요. 300도 아니고 3천입니다. 우리가 백화점 가서 캐시미어 코트 하나 사는데 300을 깎아줍니까? 30만 원도 안 깎아줘요. 3만 원도 안 깎아주던데요. 가격 있는 거 다 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불이니도 3천을 추가로 깎을 수 있어요. 요 물건이 한 12억, 13억대예요. 1억 6천이면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그 자리에서 저렴하게 매수를 한 거죠. 좋은 집 싸게 사는 비법 세 번째. 내 돈이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상급지를 가보라. 네, 여러분,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실천이 안 돼요. 우리 수강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제일 먼저 검토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인천 부평구. 이분은 사실 지방에 사시지만 단순 투자가 아니라 한 2, 3년 뒤에 서울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데 내 돈으로 대충 따져보니까 부평구 신축 정도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입지 공부를 계속하고 내 돈이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좋은 곳을 가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셨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마포구. 그냥 딱 들으시면 아니 어떻게 인천 부평구하고 마포구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마포구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마레프 신축들이 꽉 들어차 있는 아이언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를 보신 건 아니고요. 역과의 거리 고려해서 준신축 기축 아파트를 보셨더라고요. 사실 임장도 가셔서 아파트 4개인가 5개 단지 한 물건 15개를 보셨어요. 와, 그걸 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비교하고 막 메모해가면서 얘는 얘보다 뭐가 좋고 아우 이것보단 이게 좋고 그렇게 해서 추리고 추려서 물건 한 개로 결정을 해서 소장님께 연락을 하고 남편을 데리고 다시 집을 보러 가서 소장님 이거 매수할게요 했어요. 내 돈이 갈 수 있는 곳보다 좋은 곳을 보라고 했더니 완전 상급지로 들어가는 그 찰나가 됐는데 와 오늘 계약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주인이 그 자리에서 아우 저 대출 때문에 한 3천 더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와 근데 그동안 집 본 거, 또 내가 고생한 거,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만 3천을 더 주기엔 너무 무리한 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있고 여기는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영끌은 아니지. 그러시면서 입지를 조금 낮췄어요. 사실 마포구에서 어디로 낮췄겠어요. 서대문구 쪽으로 옮겨서 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억 6천이나 싼 매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천 부평구하고 서대문구. 구축이근해요. 10년 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 초중고도 가까워요. 나쁘지 않아요. 층도 높게 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잘 된 거 결국은 몇 달 뒤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층도 저층인데 그 녀석이 가격이 찍히면서 그 이후에 나온 매물들은 다 그 가격보다 높은 호가로 쫙 도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거죠.
최근 다른 수강생 한 분도 분당 사시는데, 내 돈이면 노량진 뉴타운 갈 수 있지 이러셨는데, 진아이스님이 좀 더 좋은 데도 가보랬지 그러면서 한남 뉴타운, 와, 재개발의 황제급 한남 뉴타운 그냥 구경이나 가지 뭐 하셨다가 한남 4구역 매수하셨습니다. 매수하시고 이미 호가는 2, 3억이 올랐다. 선택에 충분히 만족한다 하시면서 그 다음 사업 시행인가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좋은 집 싸게 사는 거, 내 돈이 갈 수 있는 곳보다 상급지 꼭 가보세요. 갔다가 영끌 하지 마시고, 우리 수강생처럼 갔더니 진짜 아니네 싶으면 약간 더 낮추고, 약간 더 낮춘 것도 너무 비싸다 싶으면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보세요. 그러려면은 내 입지 통장에 입지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 입지 통장에 입금하는 거 저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제가 플러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에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가격이 다시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니까 계속되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매수 심리가 더 나올 것이고 내년 초가 되면은 대출 총량이 리셋되지요. 그러면 은행도 판촉 행사를 할 것이고 집이 필요한 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수요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농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계약할 때 이렇게 힘들게 좋은 집 싸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 지켜서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 계약 지킬 수 있는 안전핀 딱 꽂아드릴게요. 여기 수강생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상승장이라서 지나있은 말씀대로 계약금을 두둑히 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매수, 내가 이 집 꼭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실 때 계약금을 좀 넉넉하게 하세요. 계약금 10% 아닌가? 아니에요.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이 매수자, 매도자가 합의하는 선에서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계약금을 좀 두둑하게 하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 계약 도와줄 때 그 친구도 계약금을 좀 많이 내고 싶다니까 집주인이 왜 이렇게 계약금을 많이 내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이렇게 거들어줬어요. 아우, 이 친구가 젊어서요. 통장에 돈 있으면 돈을 써요. 안 돼요. 사장님 그냥 이거 받으세요. 받으셔서 미리 대출 갚으시면 좋잖아요. 이러면서 계약금을 좀 넉넉하게 썼거든요. 그러고 그 집 일주일 안에 10%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계약금이 넉넉하니까 계약금 2배로 몰아주면서 해지할 생각을 못 하겠죠. 그리고 중도금을 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하세요. 중도금을 막 한 달 뒤 이러면 그동안의 가격이 오르면서 불안불안한단 말이에요. 중도금 전에는 계약금을 2배 주고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꿀팁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지방 거주자 초초초 불인이도 서울의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사는 꿀팁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파트 싸게 사는 꿀팁 첫 번째, 고칠 수 없는 것을 보라. 층, 향, 동.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보통 하죠. 꼭 로얄동, 로얄층이 아니더라도 같이 나와 있는 물건을 보실 때는 고칠 수 없는 것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보세요. 리모델링 잘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가격까지 주면서 저층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집 싸게 사는 비법 두 번째, 단독 중개 물건을 보라. 단독 중개, 소장님 물건. 이 경우는 정말 소장님이 계약이 성사되도록 매수자, 매도자에게 가격적인 흥정면이나 뭐 집을 고쳐주든 가격을 내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 수수료가 2배로 들어오고 양쪽을 다 본인이 직접 딜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단독 중개의 물건을 보시는 게 좋은 집 싸게 사는 비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좋은 집 싸게 사는 비법 세 번째,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상급지를 가보라. 그냥 사라가 아니에요. 영끌영끌 안 돼요. 가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여기도 괜찮을지 조금 더 급지를 낮춰야 될지 아니면 평형을 줄여야 될지 고민이 많죠. 선택지도 많죠. 인생 최대의 쇼핑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
집입니다. 내 자산이 다 들어갑니다. 쇼핑이란 말을 쓰기도 안타까울 만큼 큰 거래, 부동산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갈 수 있는 곳보다 상급지 꼭 가보세요. 플러스 팁, 상승 시장일 때, 상승 분위기가 있을 때는 계약금을 넉넉하게 쏘세요. 그래야 계약금 2배로 돌려받고 계약 해지되는 일 없습니다. 1억 6천이나 싸게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도 60대의 초초초 불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잘하신 게 있어요. 물론 그분 안에 묻어있는 그 인격, 사람들하고 이야기 잘하는 거, 이건 나한테 없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더 잘한 건 뭐냐면 부지런히 임장을 가신 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꿀팁이에요. 이분이 그때 내가 이번에 임장 수업 듣고 집 사야지 딱 이러신 건 아니에요. 숙제를 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을 먼저 갔겠죠. 아니 지금 이게 내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아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한 집을 문 밖에서 줄을 서서 집을 구경하러 들어가는, 그러면서 바로바로 계약되는. 마포구가 많이 뜨거웠죠? 지난 한 5월, 6월, 7월. 그쵸? 그걸 현장에서 가서 보신 거죠. 정말 내가 2, 3년 뒤에 서울로 돌아오려면 정말 이번에 집을 사야겠다. 이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임장을 간 거예요. 이번에 매수기에는 정말 관심 있던 지역만 적게 넣으셨지만 그 외의 지역도 임장을 정말 많이 가셨어요. 소장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집을 보고, 적지 않은 나이신데 15개 집을 보고 집에 와서 꼼꼼히 메모하고 비교하고 기억 안 나는 기억 더듬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장 매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집 보기 정말 좋은 그런 때예요. 그래서 내가 2, 3년 후에는 저기쯤을 꼭 매수하고 싶어. 그런 곳, 동네도 보시고 소장님께 가서, 소장님, 제가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는 오고 싶어서 지금은 매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2년 뒤에 매수를 하고 싶어 해요. 여기에서는 학교 다니기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소장님 얘기도 들어보시고, 소장님 중에는 당장 살 사람 아니면은 좀 찬밥처럼 취급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많은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해주세요. 임장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임장 가보시고, 내 돈이 갈 수 있는 더 상금지까지도 임장 가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지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끼지 않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미라클